정부가 글로컬 대학 10곳을 지정했는데 경상국립대학교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5년간 대학당 총 1,000억 원을 지원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요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넓은 수역과 근접한 정박지 등 요트 경기에 유리한 환경들이 주목받았는데 향후 해양 레저 생활 인구를 사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역사도시 진주의 가치와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진주대첩 광장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이후 잦은 유물 발굴과 행정 절차로 공사가 조금씩 미뤄졌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이면 이곳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일 시작된 경남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주 연일 이어집니다. 13일 의회는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에 있어 서부경남 관련 사업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오는 16일 전국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역별로는 15일 사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재개관식, 18일 진주 철도문화공원 페스티벌이 예고돼 있습니다. 서부경남 2주의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경상국립대가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지원금 1,000억 원과 함께 각종 규제 혁신에 우선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지역에서도 경상국립대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도전하는 지방대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글로컬 대학 30. 1년에 200억 원을 받게 되는 건데 지난해 4년제 대학 한 곳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 혁신 사업비가 연평균 50억 원임을 감안하면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총 30곳의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 올해 첫 사업 선정학교로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강원대 강릉원주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등의 지역 동반 성장 통합 모델 대학과 부산대 부산교대, 한림대 등 AI 기반 미래 교육혁신 모델 대학을 비롯해 총 10곳의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혁신 기획서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선정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울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는 지역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추진합니다. 대학, 기업, 지역이 수평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교육, 취업, 정주의 선순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방산 허브를 만들어 인근 지자체에서는 학생 정주 지원, 카이 등 산업체에서는 계약학과 등을 통한 취업 연계, 또 개방공유 특화형 과학기술원인 우주항공 방산과학기술원 가디스트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 같은 부분이 지역산업체와 지자체, 국가전략산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우주항공대학,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진주 K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담대한 상업 생태계 조성인데 이 부분이 국가전략산업하고 맞고 경남전략하고도 맞고 대학의 특성화 사업하고도 맞고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탑 10, 아시아에서 탑 3를 목표로 하는 경상국립대, 경남도 등 지역에서도 경상국립대가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지역산업체 간의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외 최고 수준의 교원 확보, 기업 트랙, 대학학과,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 등 혁신적인 교과과정 개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장학금, 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총 1,454억 원 규모의 지방비를 정부의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인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 2014년부터 신설되는 우주항공 대학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기업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와 사천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상국립대 총동창회와 경남지역 사회연구원, 사천시민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부경남 시민행동은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원 개인이나 파당의 이익에 함몰돼 지역과 나라의 미래 가치를 저버린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과 실을 충실히 갖춘 사천 우주항공청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도내 단체장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 의회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13일 사천시 의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형근 의장을 시작으로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 최동환 의회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 4명이 1인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요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용어는 익숙하지만 아직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최근 요트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이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에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 사천시도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요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 열린 대회에서 우수한 자연 환경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사이를 수놓은 하얀 물체가 보입니다. 동력 없이 바닷바람만을 이용해 레이스를 펼치는 세일링 요트입니다. 요트 선장인 스키퍼의 지시에 따라 승조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천시장별 요트 대회가 열리는 강포만 해상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최저의 환경에서 요트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천시가 주최한 첫 요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광포항 삼천포 마리나에서 출발점과 반환점을 반복하는 인쇼어 경기. 육상에 비유하면 단거리 경주를 이틀 동안 5차례 실시해 합산 점수로 승자를 가립니다. 전국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삼천포 마리나는 규모가 작지만 세일링 요트의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요트 경기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바람도 좋고 수역도 넓고 그리고 정박지에서 상당히 가깝고요. 구경하실 수 있는 분들도 바로 육상에서 대회를 구경하실 수도 있고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통영과 부산은 정박지에서 상당 거리를 나가야 경기가 가능하지만 사천은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과 청정 해역을 느낀 참가자들은 사천이 요트의 최적지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는 이제 서해안에서 있다 보니까 남해안 바다가 너무 부러워요. 남해안은 나가면은 바로 깨끗한 바다잖아요. 국내 등록된 요트는 1000대가량, 요트 조종 면허 소지자는 6,000명에 이릅니다. 요트에 탑승해 항해를 즐기는 인구까지 더하면 국내에만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기면서 요트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을 극복할 수는 없는데 자연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트를 고급 스포츠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트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요트거든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요트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해양 레저의 꽃이라고 불리는 요트를 통해 해양 관광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좀 투자를 하시든지 노력을 좀 하시면 세일링 경기를 대회를 하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요트 대회를 통해 해양 레저 스포츠에 돛을 올린 사천시. 지역 경제와 연계해 앞으로 어떤 항해를 할지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개최한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산청 농업인들이 대통령 표창과 경남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13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병술 산청군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이철훈 산청군 4H연합회 회원과 여종현 산농영농조합 대표,
최미영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산청군 연합회 사무국장이 각각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해 고현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지난 12일 저녁 8시 10분쯤 남해군 고현면 가라리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20분 만인 밤 11시 30분쯤 완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과 가구 등이 소실돼 소방추산 기준 약 7,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9월 진주성의 주요 군사시설이었던 중영의 복원이 마무리돼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었죠. 이보다 10여 년 앞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도시 진주의 가치와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진주대첩광장 조성인데요. 내년 5월이면 이곳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주성 촉성문 앞 도로, 공사장 울타리 너머로 19,000여 제곱미터, 축구장 약 3개 크기의 터가 보입니다. 역사도시 진주의 정체성 재정립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주대첩광장 조성 부지입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존의 장어거리였던 이곳의 토지 보상, 건물 철거에만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부지 아래 묻힌 문화재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통일신라 배수로와 고려 토성, 조선 석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일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증명하는 고증 자료들도 늘어났습니다. 첫 삽을 뜬 건 사업 추진 15년 만인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조선시대 석축과 우물,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골 열구와 목책열 등이 추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조금씩 미뤄졌습니다. 북측 보도부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다량의 인골과 목책열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를 다시 받는 과정이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 조금 지체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모두 완료되고 나서부턴 총 149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 바로 위쪽엔 전시 홍보관과 카페 등으로 구성된 공원 지원 시설이 들어서고 해당 건물 앞엔 통일신라 배수로와 고려의 토성이 재현된 모습으로 전시됩니다. 제 뒤로 펼쳐져 있는 것이 조선시대의 석성입니다. 광장이 준공되고 나면 이곳의 아래쪽에 묻혀있는 기단석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13일 기준 공정률은 약 50%, 내년 1월부터 수목과 잔디 식재 등 공원 조성이 이뤄지고 이르면 5월쯤 시민들에게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현상 변경 허가까지 사전 절차를 밟는 데만 수년가량이 소요된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 오랜 기다린 만큼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사천시가 지역사랑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일제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남 청년 콘서트가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경상국립대 GNU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해당 콘서트는 청년 예술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 버스킹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5팀의 무대가 펼쳐졌으며 약 1,000개의 좌석이 사전 예매를 통해 모두 매진됐습니다. 경남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울경 경제동맹에서 서부경남 관련 사업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내 행사에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부울경 경제동맹. 수도권에 대응한 초강력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것으로
연평균 경제 성장률 3%, 광역 출퇴근 일일 통행시간 1시간 등을 목표로 한 발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현재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선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원인으로도 꼽히는 서부경남 소외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 반영 사업에 서부경남 관련 사업이 미미하단 건데 어느 시군도 이번 경제동맹에서 소홀해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자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부권 소외론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경제동맹에서 반영 사업을 본다면 서부권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그 어떤 사업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계 시도가 같이 동의를 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초강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 울산에서 서부권과의 연계점을 찾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남이 주도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도내 행사들에 대한 현장 관리 부분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인명사고 없이 행사들이 무사히 끝났다고 해도 도내 40-50건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남은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난강 유등축제 개막식 현장에 하루 방문객이 17만 7천 되는데 안전요원은 한 630명 정도 되었다. 그래서 여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고 인터뷰된 것도 제가 좀 확인했는데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어떤 지역 축제에서 어떤 지역상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시스템으로 전산화해가지고 이 밖에 온열 질환을 비롯한 이상기후 관련 도민 피해 최소화, 서울 원피스킨병 총력 대응, 실효성 있는 기업 투자 유치 방안 마련 등 주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SCS 남경문입니다. 우리 고유어인 토박이말로 부르는 노래대회가 진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토박이말 바라기는 지난 11일 LH본사 대강당에서 제1회 토박이말 노래 부르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결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상에는 창원 지역 초등학생 합창단 다솜앞뒤가 차지해서 경남도지사 상장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진주 지수초등학교 슬기샘과 거제중앙초등학교 구민솔 학생이 받았습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2일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과 남강을 잇기 위한 시민행동 자전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진주시 남강댐 노을공원에서 하동 송림공원까지 라이딩 캠페인을 펼치며 자전거길 구간 연결을 기원했습니다.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진주시 지수면에서 창녕 함안보까지 자전거로 달리며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목요일에 치러지는데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가운데 지역 곳곳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김장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 지역 11월 셋째 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16일 열리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긴 했지만 14일부터 점차 풀리면서 올해 수능 한파가 없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수능 당일 서부 경남 곳곳에는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격려해 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주 지역입니다. 토요일인 18일 올해 준공된 철도문화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철도문화공원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수요일에는 공설운동장 야구장 개장식이, 목요일에는 제12회 진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사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천에서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사천 첨단 항공우주과학관의 재개관식이 수요일 열립니다. 카이 항공우주박물관과 통합 발권이 이뤄진 만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이 밖에도 수요일 삼천포 제일중학교에서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이 열리고, 금요일에는 제7회 고려현종 대왕제와 정동면민 걷기 대회,
토요일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 걷기 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남해 소식입니다. 토요일 남해에서는 가을을 맞아 이순신 순국공원 광장에서 남해 바랫길 가을 소풍 걷기 축제가 열리는데요. 수요일에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돌봄 복합공간 다같이 키움센터의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진행되고, 목요일 미주에서는 다파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의 준공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하동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인구 유입이 많은 하동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 귀농귀촌인과 지역민들의 상생 발전을 위한 화합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제3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켄싱턴 리조트에서 지역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산청 소식입니다. 산청에서는 금요일 지역 자활센터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김치를 담그는 행복나눔 김장 행사가 열립니다. 화요일에는 산청읍과 오부면에서, 목요일에는 생초면에서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금요일에는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의 5번째 본회의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함양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함양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한들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행사가 용평리 불로장생 특화거리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목요일에는 제9회 함양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계획돼 있고, 토요일에는 함양군 여성자원 봉사실에서 물레방아 가족봉사단 김장 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렸던 초겨울 추위는 화요일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들기 시작해 수능 시험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실효습도 50% 이하의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2도, 사천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에서 1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충남과 전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고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0도, 광주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도서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9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27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3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